자, 오늘 챕터 5 화산 드디어 이제 고체지구 얘기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화산 뭐죠?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한 지금 내부 에너지로 인한 용 마그마하고 용암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땅 안에 있으면 마그마 나와 있으면 용암 반대인가? 예. 지하 깊은 곳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마그마라는 뜻을 쓸 수 있겠죠. 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튀어나오게 되면 화산이 되는데요. 튀어나온 게 이제 화산 분출이 되는데요. 이때 화산 분출물 중에 기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화산재. 가스라는 뜻이죠. 쟤는 고체. 예. 화산 가스를 쓰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영광이야?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수증기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황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수증기가 제일 많습니다. 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수증기가 돼야 됩니다. 기체 상태니까요. 이 마그마 성분 중에 액체 성분을 우리는 용암. 용암이라는 뜻입니다. 용암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라바. 그렇죠. 그래서 마그마는 한자가 없네요. 라바는 용암이라는 뜻을 쓸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입니다. 이 용암을 이제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으로 그렇게 각각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액체 상태의 용암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 맞출 거예요. 고체 상태의 물질을 이제 입자가 작은부터 시작해서 화산진, 화산재, 화산탄, 화산역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고체 물질을 우리는 화산재가 되겠네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화산재가 쌓여서 퇴적암이 되겠다고 한다면 응회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응회암 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 돌회. 그렇죠. 회색할 때 회자인데요. 재회자예요. 회색이라는 게 제2 색깔이죠. 나무를 태운 제2 색깔, 종이를 태운 제2 색깔이 회색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화산재부터 시작해서 뭐 화산탄괴 이런 식이 하는데 가장 관심 있는 건 또 화산재가 같이 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네. 정해 주십시오. 마그마가 굳어서 식어서 생긴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는 뜻을 씁니다. 이 화성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격한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산암과 반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잖아 하는 심성암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식다 보니까요 결정이 그렇게 굵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세립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광물의 결정이 굵직굵직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립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화산암들은 냉각을 통해서 급격하게 식어서 부피의 감소를 통해서 기둥주자를 쓰네요. 모양상자고요. 주상절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큰 압력 속에서 이제 굳어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심성암이 드러나겠다는 것은 지표 위것들이 이제 풍화를 통해서 깎여서 이제 막 지면에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압력의 감소를 통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상절리라는 또는 방미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쪽은 기계통화가 됩니다. 이놈들을 상대적인 색깔 볼 때 어두워요 하는 놈과 밝아요 하는 놈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어두운 화산의 대표적인 놈이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이 현무암을 만드는 용암이 현무암질 용암이 됩니다. 가장 밝은 쪽에 유문암이네요. 그래서 유문암을 만드는 용암을 유문암질 용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가운데 적당히 섞여 있으면 안산암. 안산암질 용암이라고 하게 되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화산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성암 쪽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밝은 계열의 심성암 뭐지? 우리가 화산 화강암. 우리나라 뭐 꽤 많은 화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섬노감이라든지 발리암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용암의 차이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네요. 어둡다? 왜 어둘까요? 합니다. SiO2 이산화규소 함량에 따라서 생각하는데요. 100% SiO2가 되면 석영이에요. 석영은 무색 투명하거나 흰색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쪽은 SiO2 함량이 적어요. 예 적죠. 적을 숫자예요. SiO2 함량이 이쪽은 많아요. 많을 다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SiO2 그래서 석영이라든지 장석의 함유 비율이 이쪽이 더 많다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와 반대로 색깔이 있는 유색 광물 대표적인 유색 광물 뭐 있습니까? 뭐 감람암이라든지 휘석, 각성석 그런 것들인데 그럼 유색 광물이 하면 당연히 이쪽이 많은 거죠. 이쪽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왜요? 어둡다잖아. 유색 광물, 검은색, 색깔이 많은, 색깔이 어두운 광물의 양이 많으니까 어두운 놈이죠. 네. 아, 유색 광물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밝은 놈이라고요. 네. 유색 광물 누구 있다고? 휘석, 각성석, 감람석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리해 주십시오. SiO2 이산화규소 함량과 했는데 이산화규소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하면 끈적끈적한 성질인데 이걸 보면 점성이라는 의미입니다. SiO2 요놈은 끈적끈적한 성질이 강합니다. 밝은색 유문암질 쪽은 점성이 더 큰, 그러면 현무암 쪽은 점성이 작은 되겠죠. 끈적끈적한 점성과 반대되는 말이 있을 것이에요. 뭐지? 끈적끈적한 성질과 반대되는 건 매끈. 쉽게 매끈하다는 건 거치다와 반대잖아요. 끈적끈적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쉽게 흘러나간다 하는 유동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유동성이 작고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겠군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많이 분출되는 화산은 이 용암이 쉽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두운 색 이쪽의 화산들은 상대적으로 옆으로 잘 퍼져버려요. 유동성이 커서 잘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은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을 이루어요. 반면 유동성이 작고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흘러. 그래서 이쪽 유문함질 용암이 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종상 화산체를 이루어요. 그럼 가운데 안산 쪽은 수상화 전체가 분출했다가 종상화체가 터졌다가 하는 반복되는 성층 화산이라는 놈을 중간에 이루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 꼴 쓴 것과 반대 표시하는 거 이해되겠어? 그럼 유동성과 같은 말은 뭘까요? 여기 죽 있잖아, 죽. 차가운 죽과 뜨거운 죽이 있어요. 엎어버리면 누가 더 잘 퍼질까요? 뜨거운 중. 그렇죠. 뜨거운 죽이 더 잘 퍼져요. 유동성과 같은 말은 이 마그마 또는 용암의 온도예요. 그 말은 현무암질 용암은 좀 더 고온이고요. 유무암질 용암은 상대적으로 저온이에요. 이해됐어? 유색 광물. 광물이 색깔을 띠겠다, 휘석, 각섬석, 강란석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어두운 검은색 또는 뭐 녹흑색의 이런 계열들의 광물들은 왜 어두울까요? SiO2 100%돼 있으면 석영, 수정, 펄치 이런 것들은 거의 투명하다시피 하는데요. 얘들은 왜 어두울까요? 이쪽은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금속의 함유량이 많아요. 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까 말했지만 석영, 장석, 석영 같은 경우는 100% SiO2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장석 여기에 약간의 알루미늄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다고요? 금속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죠. 그래서 밀도가 큰 광물들이 많아요. 여기 밀도가 작은 광물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무암질은 과거 우리가 해양지각이라고 했을 때 이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계열이 되었습니다. 대륙지각 쪽은 어때요? 화강암질이죠. 화강 쪽은 밀도가 어때? 작아요. 현무암 쪽은 어때? 밀도가 커요. 3.0. 이쪽 멘트가 있죠. 멘트는 감람암질이 했는데요. 예, 감람암입니다. 나중에 광물의 형태를 볼 때 여기는 독립형이라서 철과 마그네슘 비율이 제일 많아요. 밑으로 따져라. 서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지구학은 상대적으로 많이 외워야 된답니다. 그죠? 물론 생짜로 다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같은 말이 뭔지 반대말이 뭔지 링크를 걸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공부 효과는 오래 갈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이번에 뭐 판의 경기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요. 이미 새벽에 투엘 프로그램에서도 판의 경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발산능에 뜨거운 멘트들이 올라오면서 거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는 그런 얘기들로 소개됩니다. 화산 터진다 하잖아요. 화산.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튀어나오면서 근데 보통 이 화산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립니까 하면 오른쪽에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격렬하게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터지려면 이 화산가스의 함량이 많았을 때 격렬하게 터질 것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화산가스 물이 많았을 때요. 안에 물이 많으면 고온일 것 같아? 좋은일 것 같아? 고운 물이 많으면 암석에 물이 많으면 좀 낮은 온도에도 쉽게 암석이 녹게 만들어 줍니다. 물이 있으면 쉽게 더 온도, 녹는 점을 낮추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가 질문입니다. 화산 가스 함량은 이 좋은 쪽에 낮은 온도에도 물이 있어서 낮은 온도에도 쉽게 마그마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화산가스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이에요. 저런 그림이죠. 파는 경계에서 주로 수렴 경계 쪽에서 튀어나오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화산가스 함량 상대적으로 적어요. 뭔가 터질 만한 화산가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화산들은 순상 화산들은 조용히 마그마만 꿀렁꿀렁 분출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순상 화산체의 예인데요. 하와이에 보면 킬레우에와 화산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킬레우에와 화산은 용암이 그냥 불릉불릉 흘러넘치는데 보통 이 용암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를 때는 시속 60km 정도까지 흘러갑니다. 용암 온해하고 반대로 달려가고는 따라잡힐 것 같네요. 제주도의 한라산도 역시 대표적인 수상화산지입니다. 반면 세계의 화산들은 보면 대체로 파대 경계 중에서 수면 경계에서 터지는 화산들이 많은데요. 종상 화산체의 대표적인 경들이 뭐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산방산이라고 하는 놈인데요. 제주 산방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뭐야? 81쪽 제주도 산방산 보입니까? 81페이지 제주 산방산 보입니까? 사진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하얗습니다. 훨씬 더 밝은 하얀색입니다. 사진 것보다는 말입니다. 제주도 가서 산방산 본 사람? 그 정도 느낌 알겠죠? 사진보다는 훨씬 더 밝은 느낌이잖아요. 성층의 대표적인 놈은富士山이라든지 그리고 백탄도 일종의 성층화산입니다. 나중에 파내 경계 쪽은 주로 이쪽은 발산 경계 쪽에서 주로 이쪽은 수령 특히 서이평 경계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파내 경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발산 경계와 수령 경계가 있다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보존 경계입니다. 질문입니다. 보존 경계는 어느 쪽의 용암이 터질까요? 현무암질이랑 안산암질이랑 유문암질 중이에요.
유문한지. 일단 땡. 자, 다시 한번 같이 스타트하는 사람 하나 불러주십시오. 후섭이요. 자, 우선 안사람지. 땡. 하나 더 불러주십시오. 현. 자, 해보세요. 현무암. 내라 이씨 뒤져 죽어라. 땡. 솔민이. 수민. 유무는. 얼려라. 했잖아. 그렇다면 이 영광을 지휘가 되는 거죠. 저 안질이 아닌가 본데. 그죠?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경기 안 배웠어? 생각났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안 들었어요. 예. 아 맞다. 고정교육 화상 안 타죠? 아. 기억납니까? 네. 고정교육의 대표적인 놈이 뭐였습니까? 산 안드레스 단천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슈퍼맨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 옛날 시다르 작가가 문과 새끼여서 싸는 데다 지금 밑에 막 들끓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머리 벗기지 아시 이름 뭐지? 드웨인 존슨. 예, 그 사람이 산 안드레스 영화를 찍을 때 그때 화산 얘기가 전혀 없었죠. 기억나요? 내년에 또 물어볼게요. 네. 정리하십시오. 순상할 때 이 수는 방패 순자예요. 방패가 뾰족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네. 완만하게 이렇게 방패를 만드는 방패 순자예요. 종사할 때 조금 나는 말 그대로 벨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단원에서 82쪽에는 이게 뭐 화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순상화산, 선층, 종상체를 얘기했고요. 용암이 너무 쉽게 흘러가고 아예 산을 이루지 않고 그냥 평야를 이룰 수 있겠네요. 용암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용암대지가 개마고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도 그렇게 큰 용암대지예요. 현먼지 용암이 쭉 흐른대요. 현먼지 용암을 보니까 철과 마그네슘 비율이 많다 했잖아요. 철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면 미토콘드리아에, 여기 생물 공부해봤잖아. 미토콘드리아에 사이트 공개 효소가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 요 철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눈 떨림 방지. 식물의 광합성의 중심 색소가 영목소잖아요. 네. 그 영목소의 중심 색소가 마그네슘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원평야, 천원쌀이 왜 비싼지 하는 부분이죠. 이해했어요? 네.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화산 맨 끝에는 왜 화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할게요. 화산 터진다 했잖아요. 네. 뭐 그냥 맨 땅에 화산 터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화산에다가 또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그마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약한 뚜껑 날아가는 거죠. 뚜껑 날아가는 거. 네. 그래서 기존 화산에서
마그마 터지면서 뚜껑이 날아가서 돼 있는 게 이게 화구예요. 여기 물 차면 화구호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이쪽에 있는 마그마가 빠졌다는 것은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있죠. 네. 확 무너졌네요. 함몰이라고 합니다. 음. 거기다 물 차면 칼데라호라고 부릅니다. 보통 규모로 많이 따지는데요. 사이즈가 큰 놈은 칼데라호, 작은 놈은 화구가 됩니다. 한라산 백록담 이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화구라고 부릅니다. 반면 백두산의 천지는 굉장히 길죠. 양쪽 끝에 제일 긴 거 하면 한 4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칼데라호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마그마 나오다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뭐 흘러 넘치다가 식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화산이에요. 마그마 뚫고 나와가지고 용암이 흘러가다가 식은 게 이게 화산이라고요. 네. 그 화산이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형광질입니까 유광질입니까에 따라서 화산의 형체가 옆으로 잘 퍼졌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합니까?로 나오는 거죠. 센트헬레나 화산 터지면 이제 처음에 센트헬레나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터지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파지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화산 터지는 장면들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격렬한 폭발을 가져오는 놈들을 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예. 화산탄 이런 돌덩어리가 시속 100km 날아와요. 이거 맞으면 뉴데이 밤탱이요? 죽어요. 특히 화산가스 중에 이런 유독한 가스들이 많거든요. 가스 마시면서 뒤집어져요. 반면 형광지 경험 터지면 용암이 줄줄줄 새면서 그리고 화산가스가 별로 없어요. 유독가스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 화산 구경하기 딱 좋아요. 한 3, 4년 전에 그 발산 경기 중에 대표적인 놈이 아이슬란드에 있거든요. 그 아이슬란드에 용암이 터졌는데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레이카비크라는 곳이에요. 이미 지난 세페이 투에파일 때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그때 용암이 줄줄줄 흐르는데 유독가스도 별로 없고 그 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용암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이 놀러가서 이제 소세지도 그 용암 위에서 구먹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론들이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마그마 꿀렁꿀렁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드론이 가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쫙 하고 통 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이슬란드 화산 이렇게 하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직접 화산학자들이 헬리콥터 타고 이제 화산들을 관측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산들 관측하다가 튄도에 헬리콥터가 맞아요. 예, 같이 죽어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드론 띄워서 쫙 하면 정리하세요. 이런 화산이 터지면요, 아까 말했던 화산체를 흡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화산체는 고체 상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폐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 결정 구조를 보면 좁깃좁깃한 것들이 많거든요. 폐 박혀갖고 폐를 그냥 박살내요. 그래서 화산체를 많이 들이마시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죽어요. 입자도 너무 가늘어서 용암에 의한 그래서 불타오르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화산 이류 이는 진흙 이자를 쓰는데요. 그냥 맹물보다 그런 진흙이 섞이니까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그래서 화산 터지면 피해 막심하죠. 근데 말입니다. 피해뿐만 아니라 이득이 될 때도 있어요. 화산이 안 터지면 터지기 전까지는 지열 발전도 할 수 있겠고요. 온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화산 터졌는데 양질의 토양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관광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터지면 박살이죠.
이해했습니까? 페이지 83쪽에 화산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들 소개되고 있네요. 정리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 간단하죠? 화산,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튀어나와 그래서 그 액체 상태의 용암이 굳어진 게 화산이 되겠습니다. 화산가스의 주성 누구라고요? 수증기. 수증기예요. 물론 유독한 산산가스도 많죠. 화산가스 터지서 이산화탄소가 직구에서 기구로 올라가는 영향도 얘기할 수 있겠군요. 고체 상태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네요.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 줍니다. 직권에 의한 기권의 영향도 소개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용암의 종류를 혐오암질, 유문암질 용암에 대해서 각각 SiO2 함량이라든지 점성, 유동성, 온도 뭐 이런 것들로 또는 뭐 화산가스의 함량이라든지 유색 광물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소관계 비교해 보라는 것들. 알겠나? 네. 그걸 링크를 잘 기억하셔서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지만 앞에 거 뒤적 해가지고 답 맞추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어? 네. 자기 거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절대로 앞에 거 뒤적거리지 마시고 한번 정독 4페이지 정독 다 하고 문제 풀어도 되겠고 뭐 지금 당장 풀어도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